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방송이 5월 8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때부터 사실 좀 이제 한 번 정도 반등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중 이제 90일 유예가 되고 서로 관세가 이제 30, 10으로 확정이 되면서 단기간 좀 증시가 이제 대폭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정고점 최근 기준으로 전고점 거의 근처까지 와 있고, 미국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꽤나 많이 지금 S&P나 그렇나 나스닥으로 보나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예상치대로 왔던 거고요. 그냥 결론부터 일단 얘기를 하면은, 이건 국내로 봤을 때 조금 더 깔끔하긴 한데요. 보시면은 여기 저점을 여기가 깼습니다. 보시면 여기를 지금 여기가 깼죠, 이 저점을. 그럼 최저점이 여기라는 건데, 아무리 봐도 이 파동은 일단 두 개로밖에 안 보이긴 합니다. 이게 큰 모습은 하나, 두 개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올라가는 파동이면 무조건 세 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에서 다섯 파동이 나와야 될 텐데, 얘는 이제 1, 2, 3 이렇게 세 개서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이렇게 뚫리면 안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가 뚫렸죠. 그럼 이제 이게 여기서도 똑같은 거죠. 이게 1, 2, 3, 4, 5로 가는 파동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하락이라고 치면은, 근데 이럴 거면 다시 B가 나오고 어차피 다시 C가 나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미 뚫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이미 여기 최저점을 뚫렸죠. 그러니까 좀 파동이 사실 이상해요. 이 하락 파동 모양 자체가. 이게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말하기에도 모습이 좀 이상하고, 좀 사실 안 맞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지금 이 모습 자체가.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사실 요소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지금 이 반등하고 있는 파동이 결국 조정 파동이라면 ABC를 이루어야 되는데, 꽤나 명확하게 이제 ABC를 좀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그맣게 여기 A, B, C로 해서 여기 큰 A가 나오고, 이게 A, B, C로 해서 크게 B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가 1, 2, 3, 4, 5로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했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게 1, 2, 3, 4, 지금 마지막 5가 1, 2, 3, 4, 5에 거의 좀 근접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러가지 120분봉의 과열, 그러니까 60도 마찬가지고 120으로 봐도 엄청나게 과열된 점 일단. 그리고 오늘 이거부터 살펴보죠. 이제 볼린저 120분봉으로 봐도 지금 현물 볼린저도 250 볼린저를 넘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당연히 현물은 넘어가 있으면 선물은 당연히 넘어가 있겠죠. 선물도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봤을 때 확실히 이제 기술적 과열에 와 있고, 이번 반등이 약간 좀 저는 닷컴 버블의 반등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닷컴 버블 때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비슷하게 갔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약간 쌍봉으로 그때도 가긴 했거든요. 그냥 현물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긴 한데, 시계열이 현물이 더 기니까. 때도 보시면은 그냥 현물로 보죠. 그냥 현물이 확실히 시계열이 기니까. 좀 보려고 하면 좀 쭉쭉쭉쭉 넘기긴 해야 됩니다만, 시계열이 현물이 훨씬 기니까요. 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모습하고 사실 이때 닷컴 버블 때랑 전 좀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러고 사실 이때도 와장창 하고 나서 사람들이 했다가 다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일시적인 반등이잖아. 일시적인 하락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여기도 똑같이 1, 2, 3, 4, 5 하락으로 하면서 A, B, C 조정 나오고 결국 다시 여기서는 이제 A, B, C로 봐야 되겠죠. 조정 나오고 나서 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긴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대 보면은 이러고 나서 뭐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었습니다. 아주 기나긴 사실 C 하락이었어요. 이제 그냥 길게 봐서 거의 한 2년을 빠졌죠. 그러니까 내리 그냥 2년이 큰 상승 없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지금 이제 내려가는 모습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결국 1, 2, 3, 4, 5로 빠질지 A, B, C로 빠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지금 기술적 반등이 뭐 RSI로 보나 뭐 상당히 과하게 왔고 이제 슬슬 조심할 때가 됐다. 그리고 딱 정확하게 이제 어제가 26일이었다. 이제 딱 전환을 해야 될 그 날짜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이제 왔다라고 일단 뭐 서론을 먼저 결론을 짓고 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밸류가 더 비싸졌죠. 그래서 일드갭으로 봐도 좀 밸류가 더 비싸졌고요. 페드 모델로 봐도 뭐 똑같이 증시는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마찬가지고요.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국내랑 S&P 같이 되는 걸 봤을 때 뭐 둘 다 고평가고 오히려 미국이 국내보다 낫다. 이제 국내가 사실 ROE나 성장률이 더 좋지 않다. 그리고 PBR은 높지만 성장률과 ROE가 상당히 안 좋고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둘이 이제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것부터 보죠. 간단한 것부터 살펴보면은 뭐 나머지 지표들은 뭐 다 그냥 저번에 봤던 거니까 뭐 생략하고 결국 버핏 지수 S&P 나누기 글로벌 GDP로 봐도 지금 다시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역대 이렇게 높았을 때가 없을 만큼 뭐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국내 쪽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체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되고 있고 국채 금리가 좀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회사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다 살펴보죠.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면은 상대 강도 살펴보면 코스닥 계속 좋지 않고요. 뭐 미국 쪽 그래도 최근에 한 110 정도까지 올라왔고 뭐 나머지 다 지지부진하고요. 의약품이 좀 많이 약세로 돌아섰고 문수장비 뭐 그냥 나쁘지 않고 전기가스 나쁘지 않고 그다음 뭐 증권도 좋고 뭐 이렇게 세 개 정도 지금 섹터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이제 추세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냥 결국 뭐 이렇게 갔을 때는 결국 빠지니까 이제 좀 이런 건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뭐 더 좋겠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계속적으로 잘 가는 섹터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죠. 뭐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영원히 계속 더 강세일 수는 없다는 거죠. 상대적인 강세가 뭐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그 강세가 막 300%, 400%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 단기 구간은 많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근데 그만큼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국채 금리는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실질 금리가 계속 반등을 하면서 지금 금리의 상승을 조금 최근 기준에서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질 금리가 계속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S&P 순 포지션 같은 경우 뭐 계속해서 롱 추세 아주 크진 않지만 롱 추세로 가 있고요. S&P 같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크게 변동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여전히 금리를 조정했을 때 안 했을 때나 기대 수익률은 뭐 상당히 좋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 수급 살펴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살짝 외국인들이 특히 선물 기준으로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냥 넷 정도 수준이고 결국 다시 이제 또 선물 매도가 나타날 모습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수급은 계속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신용잔고 대비해서 시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계속해서 수급이 더욱더 좋지 않다. 그래서 반등폭도 더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대비해서 한 1700억 거의 한 2000억 가량 증가를 하면서 17조 8천억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조금 늘고 있는 건 이제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조금 증가되고 있죠. 이제 이 부분은 꽤나 많이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한 2조 가량 좀 빠르게 좀 증가를 했죠. 이제 그 다음에 뭐 연준 BS 움직였던 거 이제 재무상태표 움직였던 거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은 한 6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 TGA 정부 현금이 120억 달러 정도 감소, 그 다음에 RRP가 1076억 달러 정도 좀 감소를 하면서 좀 유동성 공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유동성이 한 1200억 정도, 200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되면서 좀 증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QT는 오히려 이제 Q2가 되면서 한 16억 정도 자산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BDI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이제 SCFI 같은 경우에 그냥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결국은 증시가 결국 순유동성으로 좀 따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 예대율이 닫혀서 뭐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게 예대율로는 70밖에 안 돼 보이지만 이제 SLR로 봤을 때는 결국 다 찼기 때문에 대출을 못하는 게 계속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지표들은 그냥 뭐 참고 삼아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등등등등 뭐 지표들 다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량 대비해서 S&P 여전히 높은 수치고 뭐 나스닥도 통화량 대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통화량 대비해서 금도 뭐 꽤나 사실 많이 상승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는 이 SFR 빼기 EFFR도 사실 계속해서 이 위쪽에서 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이 계속 좋지 않다라는 거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2 대비해서 GDP는 조금 증가를 하고 있다. 통화량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20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 전에 사실 뭐 QE든 뭐든 하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 얘기를 드렸다시피 국채 발행 부담이 이제 상당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Q에 국채가 발행을 못했던 거를 2Q에 다 찍어야 되고요. 그게 다 이제 2, 3Q로 몰리다 보니까 2, 3Q 해서 지금 잔여 남아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1조 달러 정도, 1조 한 1000억 달러 정도니까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이게 금액 자체가 GDP로 봐도 뭐 거의 1.4가 4.9니까 뭐 어마어마한 수치죠. 거의 한 3% 후반 정도 되겠죠. 3% 후반 정도. 뭐 꽤나 많이 높은 상황이다. GDP 대비해서 이 정도 수치면 뭐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뭐 증시는 다시 반등하면서 사실 연초 그냥 보합 정도 수준까지 왔고, 국고도 다시 좀 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한 10bp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연초 대비해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 RRP가 오늘 RRP가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게 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예대율이 업데이트하면, 지금 이게 좀 옛날 수치긴 한데 업데이트하면은 결국 한 3월까지 아마 나왔을 텐데 업데이트하면 계속 높아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더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장 지금 큰 악재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다 살펴보면은 이제 뭐 코인 관련된 쪽 정보는 뭐 참고사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다 코인은 다시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봉만 살펴보면은 일단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중립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중립. 그 다음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롱 추세로 조금 돌아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 비트 같은 경우도 여기 모여있고 뭐 거의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하실 때가 이제 비트코인도 정말 와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RSI도 뭐 상당히 과열이고요. 그 다음 이제 리플 같은 경우 뭐 과도하게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근데 200까지 모이지는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0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건 상승 추세가 아니면 200까지는 못 가죠 사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조심하실 때가 됐다. 이격도도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RSI도 뭐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결국 모이고 벌어졌죠. 그러니까 조심하실 때가 충분히 됐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플이 더 위험해 보이네요. 사실 리플도 RSI도 그렇고 뭐 좀 상당히 조심할 구간이 이제는 왔다. 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들 보면은 이제 국고 같은 경우도 계속 강세다가 이제 조금씩 약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장기채가 조금 더 약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미국채도 계속해서 약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달러도 좀 약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중립에서 가까운 수준. 뭐 WTI는 약간 또 반등하고 있고 뭐 나머지 이제 삼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경우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수화해서 살펴보면은 국고는 이제 점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롱 추세가 국고 1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으로 돌아왔고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숏 추세.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중립.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약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WTI 같은 경우에도 중립,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립,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립,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중립,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중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고 같은 경우에도 결국 모이고 그러니까 벌어지고 모이고 모였었기 때문에 고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금리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좀 기나긴 상승 추세가 나타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벌어지고 모이고 그래서 뭐 기나긴 상승을 좀 하리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모이고 벌어지고 해서 약간 조정 보이고 가도 뭐 이상하진 않겠지만 뭐 이격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뭐 이건 좀 참고 삼아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가 여긴 좀 애매하죠 사실. 그래서 애매하다. 근데 여기는 이제 벌어지고 모여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50으로 봤을 때는 좀 단기 반등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겠다. 인데 뭐 사실 오늘 이제 이슈가 떴죠. 이제 환율 관련해서 이제 5일날 회의가 있었었고 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장중 이제 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결국은 절상을 저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플라자 합의 때처럼 미국이 이제 곱게 납두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절상을 하게 될 것 같고 높은 확률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화의 가치가 1,400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금리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이제 미국이 4%고 4.1이고 우리나라가 뭐 2. 뭐 지금 한 4%이 정도니까 뭐 엄청난 차이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외 금리 차이 때문에 사실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1,300원에 강제로 절상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쉽게 말해서 1달러에 1,400원짜리를 1달러에
1,300원에 사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화를 외국인이 다 버리고 갈 겁니다. 이제 그럼 사실 이제 자본 유출이 아마 엄청나게 심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사실 금리를 높이면서 원화 가치를 높여야 될 텐데 뭐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자본 유출이 심해질 겁니다. 왜냐면 금리 높이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다 망가질 테기 때문에 뭐 그냥 자본 유출돼서 망가지는 걸 아마 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금 쪽 같은 경우에는 내려왔죠. 이제 이러면 이제 사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격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좀 주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ATR도 뭐 상당히 높아져 있죠. 좀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뭐 벌어져 있어서 뭐 언제든 좀 반등을 사실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벨 자체로는 좀 계속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좀 추세가 지지부진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ATR은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뭐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이것도 뭐 애매하고요. 대신 좀 이격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과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긴 조금 더 명확하죠.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거는 조정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격도를 봐도 뭐 더 심해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정의 가능성이 뭐 매우 여기는 높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RSI도 그렇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모여있기 때문에 벌어져 있고 상당히 좀 이제 조심할 레벨이 되었다라고 보여주고요. 이격도도 뭐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조심을 하시는 게 맞다. 이제 RSI도 그렇고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뭐 지수 살펴보면 뭐 전반적으로 추세는 당연히 롱 추세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점수화를 보면 뭐 다 롱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근데 살펴보면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 나스닥은 뭐 중립, S&P도 중립,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중립,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중립을 유지하고 있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뭐 그래서 이격도 그렇고 좀 거의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V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르지 않죠.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격을 보나 뭐 ATR로 보나 뭐로 보나 내려올 만큼 좀 내려와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현물을 넘어섰습니다. 현물 120분봉 모여있고 벌어져 있으니까 이건 이제 뭐 결국 시간을 둘 뿐이지 뭐 명백한 이제 하락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RSI도 그렇고 보여주고요. 뭐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모이고 벌어지고 현선물이 다 동시에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RSI도 마찬가지고요. 뭐 120분봉 선물 이제 S&P 봐도 모이고 벌어지고 뭐 똑같은 모습이다 라고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일봉 봐도 일봉으로 또 모여있고 벌어져 있으니까 뭐 이건 뭐 명확하게 조심을 하셔야 된다. 뭐 이격도도 뭐 상당히 심각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충분히 이건 뭐 조심을 하셔야 되는 RSI도 봐도 그렇고 뭐 레벨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나머지도 뭐 S&P도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격도를 봐도 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피 120분봉 살펴봐도 뭐 똑같죠. 여기도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여기는 아직 뭐 모이진 않았지만 50일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왜냐면 하락 추세라면 200일까지는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RSI를 봐도 그렇고 조금 완전 과매수 영역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일봉으로 살펴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뭐 딱 볼린저로 보긴 어렵지만 뭐 이격도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과열인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래량은 1배 미만이죠.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RSI도 이제 슬슬 과열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모습이 뭐 다르진 않습니다. 뭐 그냥 여기도 똑같이 거래량은 낮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차트 결국 다시 한번 보면은 결국 여기를 깼던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를 만약에 안 깼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여기도 깨고 여기도 깼단 말이죠, 이번 하락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깨졌으면은 조금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전망도 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미 깨버렸기 때문에 이건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확실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는 가능성이 생기려면 이제 여기를 넘겨야 되겠죠. 일단 여기를 넘기면 또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넘기기 전까지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도 똑같은 거죠. 결국 A, B, C로 조정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다음에 조심하셔야 된다면 여기도 깼단 말이죠. 여기도 똑같이. 근데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게 이제 뭐 올라가는 파동으로 봤을 때 이게 1, 2, 3, 여기가 3, 4, 5인데 여기가 이제 4는 깰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는 A, B, C 이렇게 3파지만 얘는 1, 2, 3, 4, 5기 때문에 A, B, C 이후에 뭐 그냥 새로운 상승 파동이 나도 이상하진 않긴 해요. 사실 미국 쪽은. 그래서 미국 쪽은 뭐 이게 무조건 크게 ABC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싶긴 하지만 국내를 봤을 때 아무래도 뭐 국내랑 모습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우는 그냥 200일에 조금 걸려있는 모습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코인도 마찬가지로 여기 고점을 넘냐 마냐가 뭐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코스피도 상당히 이제 바닥까지 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빅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국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좀 과매수 영역이 들어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니케이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톡스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전환선을 이제 누가 깨느냐, 깨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항생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구름대 정도에서 막히지 않을까 이제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상해도 마찬가지고 결국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 고점을 넘냐 마냐인데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냐 마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 200일 이평에서 좀 지지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위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0일에서 좀 지지가 될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는 일단 기준선 돌파를 했고 여기 구름대를 일단 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200일에서 저항을 과연 받지 않을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기준선에서 걸렸기 때문에 뭐 하회를 확실히 하면 확실히 이건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 결국 저항선 기준선 다시 돌파를 되면서 좀 조심하실 영역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여집니다. 후행도 돌파가 됐고요. 그 다음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 방향 올라오고 있고 후행도 다시 또 호전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뭐 이제 좀 금리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뭐 삼성전자도 사실 여기서 조금 애매했던 게 삼성전자였었는데 여기서 사실 여기서 훅 올라주면 사실 오히려 모습이 더 깔끔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ABC 정도 조정이지 않았을까라고 오히려 좀 모습이 좀 잘 읽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ABC 정도 조정해서 조정 파동 반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ABC로 조정 파동이 거의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깨지면 안 되는 영역들을 거의 다 돌파가 됐기 때문에 뭐 하락 추세라는 거는 뭐 크게 지금 당장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결국 매도를 잘 해야 되겠죠. 이제 가지고 있는 걸 아마 저는 좀 이제 현금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진작 뭐 롱은 다 청산을 했으면 지금 그냥 현금을 보유하거나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뭐 사실 추세가 다시 또 하락으로 오면 이제 다시 또 숏을 하고 그냥 상황에 맞게 올라갈 때는 롱하고 내려갈 때는 숏하고 이제 방향성이 없을 때는 그냥 중립적인 포지션을 갖고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